皆さんこんばんは. 도쿄 K짱입니다. 도쿄 K짱 데스. 자, 여러분, 오늘도 그날이 오고 말았어요. 바로 기묘한 이야기 하는 날입니다. 오늘 저의 모습이 어떻나요? 사감? 아니면 조교? 아니면 돈 많은 여사장? 제가 오늘 들려드릴 이야기는요, 일본의 한 유명 출판사인 편집자의 이야기입니다. 그 편집자에게 도대체 어떤 일이 생겼는지 지금부터 기묘한 이야기 속으로 들어오시죠. 네, 여러분, 혹시 이런 만화 보신 적 있으신가요? 일본에 대해서 좋아하시는 약간 그런 분들, 일본 애니메이션 좋아하시는 분들 많이 계실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자, 제가 지금 보여드리는 이 사진. 자, 이 사진은요, 일본의 유명한 출판사인 코단샤에서 만들어진 만화들입니다. 그러니까 그 출판한 책들이에요. 처음에는 다이니온 유벤카이라는 이름으로 시작을 했어요. 그런데 1911년도에 고단샤라고 칭해집니다. 그 이후에 다이니온 유벤카이 고단샤를 거쳐서 1958년 주식회사 고단샤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많은 책들을 출판했어요. 변론 잡지 유벤으로 시작해서 한 20년에 걸쳐서 고단 그라브, 쇼넨 그라브, 오모시로 그라브, 겐다이, 유진 그라브, 쇼조 그라브, 킹그, 요넨 그라브 등등등등등등을 잇따라서 창간합니다. 1931년에 이들 9개의 잡지의 총 발행 부수가 여러분 몇 개인 줄 아세요? 몇 부인 줄 알아요? 대략 530만 부예요. 530만 부를 출판합니다. 거의 잡지 왕국이라고 해도 무리가 없겠죠. 제2차 세계대전 후에는요, 순문 예지, 군조, 주간지, 슈칸 겐다이, 슈칸 쇼넨 마가진 등등등을 창간을 합니다. 뿐만 아니야, 이게 잡지만 내는 게 아니야. 백과사전, 일반 서적, 교과서까지 출간을 하고요. 시청각 교재분에도 진출을 합니다. 1990년대에 들어서도 40종에 가까운 여러가지의 잡지와 또 여러가지 도서를 출간하였어요. 일본에만 노는 게 아니야. 40여 개의 외국 출판사랑 제휴를 해가지고요, 공동 출판 사업도 벌입니다. 자, 2017년 1월 10일 일본 대형 출판사 고단샤에서 인기 만화 잡지 편집 차장을 맡은 한국 국적의 한 편집자로 알려진, 그러니까 제1교포죠. 제1교포가 체포됩니다. 자, 그는 현재 청년 만화 주간지 모닝에, 이 모닝그라는 그 만화책이야. 만화 옛날 우리나라의 그 소년 챔프 같은, 일본의 소년 점프인가 뭔가, 소년 챔프인가, 우리나라도 약간 두꺼운 만화 같은 거 있었잖아. 그런 책이에요. 모닝그라는 책이. 그런데 그는 이 모닝그라는 이 책의 편집부의 편집 차장이었어. 근데 역시 여러분, 이 만화 혹시 여러분 아시나요? 잠깐만 제가 어떤 만화를 하나 보여드릴 거예요. 이 만화 알고 계신가요, 여러분? 잘 모르시겠어요? 모르는 사람이 없을 텐데. 제가 노래 한번 들려드리겠구만. 이겁니다. 뭔지 아시겠죠, 여러분들? 뭔지 알겠지? 예, 맞아요, 여러분. 진격의 거인이라는 만화입니다. 설마? 여러분, 그 설마가 맞아요. 이 진격의 거인의 그 편집자가 우리 한국 사람이었던 거야. 그러니까 제1교포지.
제1교포가 일본 제1한국인이 체포가 돼요. 세상에, 한국에서도 굉장한 인기를 끌었던 만화 이 진격의 거인을 담당했던 고단샤의 편집자가 왜 체포가 돼요? 자, 그 남자의 이름은요, 박종현이라는 사람이었어요. 이 박 씨는요, 이전에 TV 애니메이션으로도 만들어졌던 인기 만화 진격의 거인을 담당했던 편집자였어요. 그리고 현재는 제가 말씀드렸던 만화 잡지 모닝의 편집 차장을 맡고 있었고요. 전 그 사람의 얼굴이 궁금하실 거예요. 이렇게 일본 신문에 대서특필될 정도로 유명했던 사람, 그 사람의 얼굴을 제가 지금부터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이 사람입니다. 그의 이름 박종현, 나이 41살이었어요. 41세. 근데 이 남자가 왜 체포가 됐냐? 부인을 죽였다길세. 38살의 부인의 살해 혐의로 10일날 일본 경찰에 체포가 됩니다. 상케이 신문에 따르면 박 씨는 지난해 8월 9일 도쿄 분코구, 도쿄야, 센다기 자택에서 당시에 38살 부인이었던 부인의 목을 졸라서 죽였지 라는 혐의를 받고 있어요. 제가 이 남자가 그냥 그 일반 인터뷰 영상을 제가 하나 보여드릴 거예요. 이 남자가 인터뷰했던 영상을 잠깐 보여드릴 거예요. 도대체 이 남자가 어떤 남자예요? 이 남자는 한 만화의 편집차장이었고 진격의 거인이라는 만화를 담당했었던 사람인데, 그때 이 사람의 인터뷰 장면이에요. 보여드릴게요. 재밌는 거를 세상의 여러 사람들한테 알려주고 싶어요. 약간 이런 인터뷰를 했어요. 뭐 누가 들으면 굉장히 자기의 일에 열정적인 사람 같지. 응? 그래, 그런 재밌음을 세상에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주고 싶어요 라고 말을 했으니까 굉장히 해맑은 모습으로, 누가 봐도 그냥 되게 건실한 편집자 같이 생겼어. 그치? NHK 등에 따르면 경시청 조사 1과는요, 지난해, 그러니까 작년에 자택에서 부인의 목을 졸라 살해한 혐의로 이 사람을 체포를 했어. 그런데 이 남자가 하는 말이 뭐냐? 119에 신고를 합니다. 돌아와서 보니까 내 아내가 쓰러져 있어요. 빨리 좀 와주세요. 빨리. 일본 신문이나 언론 매체는요, 박 씨가 자신은 이 사건과 전혀 관련이 없다고 밝혔다고 전했어. 그런데 부검 결과라든지 현장 상황 등을 봤을 때 이거는 박 씨가 부인을 살해했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고 판단을 했어요. 그런데 체포된 박 씨는 끝까지 나 아니라니까요. 나 안 했다니까? 내가 내 아내한테 왜 그럽니까? 나는 아내에게 그런 일을 하지 않았다고요. 라고 부인하고 있다고 전했어요. 그래서 이 출판사 고단샤 측은 굉장히 유명한 편집자가 이런 걸로 이슈가 막 되니까 이렇게 말하죠. 이러한 사태가 돼서 굉장히 유감입니다. 근데 일단 당사자가 억울함을 주장하고 있잖아요. 일단 수사의 그런 수사 과정을 좀 지켜보면서 저희 출판사 측에서도 신중히 대처하겠습니다. 라고 입장을 밝힙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본인은 아니라고 하고 출판사도
아유, 이 사람 아니라고 하니까 일단 좀 지켜봅시다라고 하고, 도대체 누구 말이 맞는 건지 헷갈리시죠? 그런데 이 남자가 하지 않았다고 하기에는 좀 여러 가지 이상한 점들이 있어서 제가 그 점들을 좀 요약해서 가지고 와봤어요. 자, 그 이상한 점 첫째. 오전 2시 40분쯤에 이 사람들, 이 부부의 자택에서 어떤 사건이 벌어집니다. 이 여성분은 이 박 씨의 와이프예요. 사건 당시 박 씨는요, 부인이 숨을 쉬지 않는 거야. 그래서 새벽 3시경에 119에 전화해요. 저기요, 우리 아내가 지금 계단에서 굴러 떨어져 있어요. 모르겠어요. 좀 빨리 좀 와주세요. 계단에서 굴러 떨어져 있다라고 신고 전화를 해요. 아내는 계단의 1층 부근 현관에 쓰러져 있었고, 남편은 신고를 하지만 구조대가 이미 왔을 때는 아내는 이미 숨진 상태였어요. 당시 박 씨는 또 이렇게 말을 하는 거야. 일이 끝난 다음에 집에 돌아갔는데 아내하고 대화를 하고 아이를 보러 갔다가 돌아왔더니 아내가 자살을 한 상태였어요. 응? 계단에 떨어져서 죽어있다고 신고를 했으면서, 아니 계단에 떨어져서 1층 그 바닥에 누워있다 라고 신고를 했으면서 아내와 대화를 후에 자살을 했다라고 진술을 또 교묘히 바꿔요. 그런데 여러분, 계단에 떨어져 죽어있다, 계단에 떨어져서 쓰러져 있다라고 신고를 했던 이 박 씨의 진술과는 다르게 아내는 사실 목이 졸려 있었어요. 아내 시신을 부검을 해봤더니 질식 쌓인 거야. 그리고 무언가에 졸린 흔적이 목에 남아있었어. 그런데 그 당시 이 집에는 4명의 자녀, 그리고 이 2명의 부부, 총 6명이 있었어. 그런데 모두 자고 증인은 아무도 없는 거야. 119에 신고를 해서 그 119 구급대원들이 부인을 병원으로 옮겼지만 숨졌고, 그러니까 너무 이상하잖아. 부검 결과 경부 압박에 인한 질식사로 판명된 거야. 그러니까 이 남자가 또 진술을 바꾸는 거야. 처음에는 계단에서 굴러떨어졌습니다 하더니 이제는 아내가 스스로 계단에서 목을 매가지고 죽었어요. 네. 그겁니다. 라며 진술을 또 번복해요. 뭐야, 계단에서 굴러떨어진 거야? 아니면은 진짜 계단에서 목을 매서 죽은 거야? 그런데 진술을 바꾸면서 어떻게 말을 하냐, 이런 식으로 말을 합니다. 자신이 술에 취해서 귀가를 했대. 일 끝나고 내가 술을 좀 먹고 귀가를 했는데 아내가 칼을 갖고 있어서 막았는데 정신을 딱 차리고 보니까 아내가 죽어있는 거야. 라면서 자기도 어느 정도 그 아내 죽으려고 하는 걸 봤다 라고 말하면서, 하지만 자기는 이 사건과 전혀 관련이 없다라고 진술해요. 아내가 죽으려고 했대, 자기가. 나 이렇게는 못 살아. 그래서 왜 그래, 하지마 라고 막다가 정신을 차려보니 아내가 죽어 있었다는 거야.
그러면서 이렇게 스르르 말을 흘렸대. 뭐라고? 사실은 육아 문제에 있어서 아내와 좀 다퉜습니다. 육아를 둘러싸고 아내와 문제가 있었다고 말을 해요. 그래서 그것에 따라서 아내가 좀 스트레스를 받지 않았나, 그래서 자살을 한 게 아닌가, 이런 식으로 말을 한 거지. 특히 아사히 신문에 따르면 이 박 씨는요, 아내가 사망하기 직전에 아내한테 이런 문자를 받았다고 진술해요. 나 4명의 아이나 돌보는 게 너무 힘들어. 난 내 일을 할 수가 없잖아. 이런 문자를 받고, 이 문자를 받고 걱정이 돼서 집으로 돌아간 뒤에 둘이서 이야기를 했다라고 말한 것으로 알려집니다. 그래서 이 남자가 자신의 아내가 죽은 뒤에 이제 막 난리가 날 거 아니야. 언론에서 진격의 거인 편집자 부인이 죽었대. 이게 뭐 살해야 뭐야? 사고 온 거야? 살인 거야? 뭐야? 그래서 막 개떼처럼 몰려든 거야, 이 남자의 집에. 그래서 이 남자가 체포당하기 전, 아내가 죽은 다음, 그때의 인터뷰 장면이 있어서 가지고 왔습니다. 다시 보여드릴게요. 저 이걸 좀 들어야 돼요. パク容疑者は奥様が亡くなった時の状況を教えていただけませんか？特に話すことはないです。質問に首を振り、事件のあった自宅に入った。 이 리포터가 물은 거야. 아내가 살해됐는데 그 상황에 대해서 조금 설명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저는 아무 할 말이 없습니다. 들을 말씀이 없어요. 이러면서 집으로 들어갑니다. 집으로 들어가요. 자, 아내의 사진을 조금 더 자세하게 보여드릴게요. 너무 귀엽게 생기셨어. 너무 귀엽게 생기셨지. 그런데요, 이 사건을 조금 더 깊이 들어가 봤는데, 피해자인 아내도 3년 전에 도쿄 도내에 한 아이 가정 지원센터에 간 게 기록이 남아있어요. 그게 뭐냐, 이 가정 지원센터에서 상담을 받은 거야. 어떤 상담? 남편이 육아를 전혀 도와주지 않아요. 혼자서 너무 힘들어요. 남편한테 뺨을 맞았어요. 전에는 이렇게까지 하는 사람이 아니었는데. 남편이 육아를 하지 않는다. 남편에게 뺨을 맞았다. 이런 것들을 상담한 것으로 확인이 된 거야. 박 씨는 처음에는 아내에게 손을 대는 일은 절대로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 적 없어요. 라고 부인했으나 현재는 입을 꾹 닫고 침묵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너무 이상한 게요, 주변 사람들은 전혀 그렇게 보지 않은 거야. 지인이 했던 말을 담은 어떤 자막이 있어서 제가 갖고 와봤어요. 이게 뭐라고 되어 있는 건지 알아? 作品と漫画家をとっても大切にしてる人라고 했어요. 작품이랑 만가가, 만화가들을 너무너무 소중하게 생각했던 사람이었대. 그러니까 자기 일에도 굉장히 열정적이고 사람도 사람으로서 굉장히 존중할 줄 아는 그런 사람이라는 거야. 그런데 아내 말은 육아도 도와주지 않고 날 때렸다고 하니까 조금 의견이 갈리기 시작하죠. 그러면 이 본인은 어땠을까요? 제가 이 박 씨의 트위터의 내용을 보여드릴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 부부는
남들이 봤을 때는 아무 문제가 없던 사람이었던 거야. 이 실제로 찍었던 사진이에요. 이 부부가. 실제 부부예요. 그러니까 이 남자는 남들이 봤을 때는 굉장히 가정적이면서 일에도 열정적이면서 주위 사람들의 평판도 굉장히 좋았던 사람이었어. 제가 트위터를 보여드린다고 했는데 그 이유가 뭔지 알아요? 트위터에는요, 세상에 일도 열심히 하고 굉장히 가정적인 남자로 나오거든. 제가 그 남자, 이 박씨의 실제 트위터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4가지의 트위터를 가지고 왔어요. 일단 첫 번째 트위터부터 보여드릴게요. 자, 트위터 제가 보여줄 첫 번째입니다. 2014년도 3월 10일 날 쓴 트위터예요. 자, 僕はうちの会社の男性編集者で初めて育児休職を取りました。それは妻とマガジン同僚のおかげです라고 되어 있어요. 이게 뭐냐면 僕はうちの会社の男性編集者で저는 우리 회사 남자 편집자들 중에서 처음으로 육아 휴가를 받았어요 라고 해요. 육아 휴가를 받았다고 해요. それは妻とマガジン同僚のおかげです. 그건 제 부인과 우리 매거진 동료의 덕분입니다. 라는 트위터를 남겨요. 여러분, 육아 휴가를 받았대. 남자 편집자들 중에서 처음으로. 한국에도 그런 거 있잖아요. 왜 와이프가 임신을 했거나 아이를 낳으면 한 뭐 몇 개월에서 1년 정도 육아 휴가를 받을 수 있는 게 있다고 들었어요. 근데 이 남자도 그거를 받은 거야. 자, 그럼 다음 트위터 함께 한번 보시죠. 다음 트위터 뭐라고 나왔을까? 이렇게 나옵니다. 妻の体調が思わしくなくその心配と家事育児で睡眠時間が少なくなってる라고 되어 있어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 부인의 몸이 별로 좋아지지 않았어. 부인의 몸이 별로 좋지 않아. 그 걱정이랑 가사랑 육아 때문에 잘 시간이 점점 없어지고 있어 라는 글이에요. 와이프의 몸이 좋지 않아서 그 걱정도 하고 있고 근데 나 지금 집안일이랑 가사랑 육아 때문에 너무 잘 시간이 줄어들고 있어. 여러분, 이 트위터를 보면 무슨 생각이 드시나요? 아내를 정말 걱정하고 아픈 아내를 위하여 육아와 가사를 도와주는 남편이라는 이미지가 떠오르시죠? 이런 트위터 때문에 굉장히 이 남자는 가정적이라는 이미지가 있었어. 주위 평판도 그렇고. 다른 트위터를 제가 한번 가지고 와봤어요. 다른 트위터도 보여드릴게요. 자, 어떤 트위터냐. 이거 하얀색 줄로 보이는 거 있죠. 僕は家族ができてよくいい編集者になりました. 저는 가족이 생겨서 요리 이編集者に 나레마시다라고 되어 있어요. 전보다 더 좋은 편집자가 될 수 있었습니다. 라고 되어 있어. 어머나 세상에. 이건 2014년 4월이에요. 2013년에도 가정적인데 2014년에도 가정적이야. 난리 났어. 어떡할 거야. 가족이 생겨서 더 좋은 편집자가 될 수 있었대잖아. 어머나 세상에. 이 남자 너무 좋은 남자다. 자, 그럼 다음 트위터 보여드릴게요. 今日はとっても早めに22時頃に帰って妻とディナーをしました라고 되어 있어요. 이게 뭐냐면 여기 하얀색 줄 부분. 오늘은 완전 빨리 한 10시 정도에 돌아가가지고 마누라 와이프랑 같이 저녁 먹었어요 라고 트위터에 남겨있어요. 일 끝나자마자 집에 가가지고 와이프랑 저녁을 같이 먹고
와, 이 남자 진짜 집안일도 하고 육아도 도와주고 와이프를 위해서 휴가도 내고 일 끝나도 딴 데 새지도 않고 와이프랑 같이 또 밥도 같이 먹어주고 어머나 세상에 바쁜 이 진격의 거인 이 고단샵 모닝구의 편집자 차장님께서 이렇게 일도 잘하고 와이프도 어머 할렐루야다. 남들이 봤을 땐 정말 인격이 좋은 남자로 보일 수밖에 없었죠. 주위 사람들도 물론 그렇게 생각했고요. 그런데 여러분, 제가 또 이 트위터만 가지고 온 건 아니에요. 이거는 본인이 쓴 글이니까 본인이 얼마든지 꾸밀 수 있는 이야기잖아. 그래서 제가 이 부부 근처, 집 근처에 살고 있던 한 주민의 인터뷰를 가지고 왔습니다. 함께 보시죠. 事件のあった夏頃、一家を見た近所の人は、夏そこでプールしたりいろんなね普通の家族に見えました。 자, 나츠, 여름. 소코대 저기에서 푸르시다리, 그러니까 풀 있죠, 여러분. 풀장, 풀. 이런 풀장 같은 거, 풀 같은 거. 거기서 그냥 뭐 풀도 하고, 물놀이도 하고, 그냥 후츠노 가족군이 미에마시다라고 해요. 후츠가 뭐냐면 보통이란 뜻이에요. 그냥 보통의 가족으로 보였어요. 계속해서 보시죠. サッカーのにどっかに連れてったりバスケット教えたりとかはしてましたよね。 사카니 連れて行ったり 바스켓도 오시했다리していた. 이게 뭐냐면 축구를 데리고 가거나 축구하러 데리고 가거나 그리고 바스켓도 농구를 알려주기도 했대. 그러니까 애들이 있다고 했잖아. 자녀가 있다고 했잖아. 자녀 4명이나 있었단 말이야. 이 자녀 애들한테 같이 뭐 축구도 데려가고 농구도 알려주고 그랬다는 거야. 뭐 굉장히 가정적인 아빠였어 얘가. 이 박 씨가 남들 눈에 봤을 때는 그쵸? 자, 여러분, 이 집이 실제로 이 살해사건이 일어났던 집이에요. 그러니까 살인사건이라고 아직 말하긴 이르지만 어쨌든 부인이 죽은 이 박 씨의 저택입니다. 그리고 이 사진은 이 현장의 현장 사진이에요. 자, 박 씨는 아내가 자택의 계단에서 쓰러져서 발견된 직후에 아내가 계단에서 떨어졌다라고 했으나 나중에 사실은 아내가 칼을 들고 막 이렇게 해가지고 정신 차리고 봤는데요. 아내가 자살을 했어요. 라면서 진술을 교묘히 바꾼다고 일본의 요리요리 신문은 전했습니다. 또 경시청의 수사 관계자에 따르면 잘 들어요 여러분. 경시청 수사 관계자에 따르면 피해자의 아내가 발견된 이 계단에 떨어져 죽어 있었다고 남편이 신고했잖아. 그 계단 이외에도 침실 등등 그 집안의 여러 곳에서 아내의 혈흔이 발견된 거야. 그래서 경시청이 생각한 게 뭐냐. 이 박 씨가 아내의 목을 조른 거야. 침실에서 아내의 목을 졸라서 살해한 뒤에 계단으로 옮길 때 혈흔이 떨어진 것으로 보고 온 거지. 아내가 칼을 들고 죽어버릴 거야. 이렇게 할 때 뭐 어딘가 상처가 났겠지. 상처가 났을 때 아내가 자살을 했으면 그냥 뭐 손목을 걷고 죽었겠거나 했을 텐데 아니 그렇지 않아 여러분? 칼을 들고 있었으면 칼로 자기가 찔러 죽었던가 하겠지. 갑자기 뜬금없이 칼을 들고 있다가 목을 매서 죽는다는 게 좀 순서상 안 맞지 않나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생각한 거지. 아내는 칼로 막 남편을 위협을 했고 남편이 아내를 막으려고 목을 졸랐는데 아내가 죽어버린 거야. 어이씨 큰일 났다 씨. 죽여버렸다는 걸 깨달은 이 남편은 아내를 계단으로 옮긴 뒤에 계단에서 떨어진 것처럼 보이게 위장을 해놓은 거지. 근데 아내의 상처를 생각하지 못한 이 남자가 아내의 피가 떨어지고 있다는 걸 모를 수도 있는 거지.
남자도 얼마나 당황했겠어. 자기가 사람을 죽였는데. 물론 이건 제가 생각하는 거예요. 아직 이 남자가 어떻게 죽였다 안 죽였다 결론은 나지 않았어. 앞서 경시청은요, 10일날 박 씨의 아내가 자택에서 쓰러져 발견됐을 당시에 이 박 씨도 그 자택에 함께 있었어. 그런데 만약에 목을 졸라 죽였는데 다른 사람이 침입한 가능성은 없을까? 아니, 남편이 자기가 너무 안 했다고 하니까 그래, 다른 사람이 강제로 이 집에 침입해가지고 아내를 죽여버렸을 수도 있잖아. 그런데 그 인근의 방범 카메라의 영상에서 다른 인물이 방에 침입한 흔적은 없었어요. 그러니까 보면 이 집에는 아무도 침입하지 않았고 이 집에는 박 씨의 딱 가족 6명만 있었던 거지. 그래서 여러 점을 고려해 봤을 때 살인자는 단 한 사람. 남편 박 씨인 거야. 그래서 경찰들은 남편 박 씨를 체포합니다. 그 당시의 체포 영상을 제가 보여드릴게요. 이 박 씨가 자택에서 나와서 체포되고 있는 장면입니다. 일본 경찰청은 박 씨가 부인을 살해했을 가능성이 높고 아내 스스로 자살을 했다는 가능성이 낮다고 판단해서 체포하게 된 것인데요. 근데 봐봐. 아니, 피가 떨어져 있었잖아. 그리고 칼을 들고 있던 아내가 갑자기 목을 매서 자살했다는 게 말이 안 되는 거잖아. 그리고 목을 매서 자살했는데 아니, 왜 계단에서 떨어져 죽어 있어. 그 여러 가지 상황이 너무 안 맞는 게 많아. 그래서 이 경찰은요, 경시청은 이 남편이 아내를 자살로 위정하려고 시신을 옮긴 정황에 대해서 이 남자에 대해서 조사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아주 구체적인 상황에 대해서 조사하고 있대요. 숨진 부인과의 사이에서 자녀 셋을 둔 박 씨는 일본 메이저 출판사인 유명한 고단샤라는 만화 잡지의 편집 차장이었어요. 이 모닝이라는 책에. 이 사람은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는 진격의 거인, 그리고 목소리의 형태, 7개의 돼지, 이거 굉장히 유명한 만화들인데 이 인기 만화가의 편집자였단 말이야. 너무 잘 나가는 편집사였단 말이야. 이 진격의 거인, 목소리의 형태, 이게 얼마나 세계적으로 유명한 만화인데 이거의 편집자인데 대체 왜? 아직 이게 오래 있었던 일이에요. 이 남자가 체포된 게 2017년 1월이었으니까 지금 불과 2달 조금 넘은, 2달도 안 된 그런 사건이야. 그래서 아직 이 남자가 확실하게 부인을 죽였다, 안 죽였다, 이거에 대한 결과론이 나오지 않았지만 모든 정황을 봤을 때 이 남자가 의심스러운 건 나만 그런 거야? 자, 어쨌든 이 유명한 출판사 고단샤 측은요, 정보 수집 중인 만큼 현 시점에서는 답할 수 없다고 전했습니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세요? 정말 아내가 자살한 걸까요? 아니면 이 한국 제일교포 남자, 이 남편이 죽인 걸까요? 여러분의 생각은 어때요? 나는 글쎄,